안녕하세요. 6월 17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좋고 일단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목요일부터 조금 바뀌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목요일, 금요일 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수급이든 차트든 좀 바뀌려는 모양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여전히 일단 하반기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정권사 대부분 제약바이오 하반기부터 비중 확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주도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엔터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4월달, 5월달 잠깐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다시 올랐던 만큼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주가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일단 종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6월 17일이니 일단 6월달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은 일단 두 가지죠. PBM 부분이랑 계약 공시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어제 일단 미증시 모두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32, 나스닥 마이너스 0.68, S&P 500 마이너스 0.37에서 모두 하락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FOMC 위원들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또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요일장이 또 휴장이라서 한 3일 정도 또 휴장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해서 미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반면에 유럽 증시 영국 0.19, 프랑스 1.34, 독일 0.41에서 모두 일단 빨간불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94% 하락했고요. 일단은 조금 이제 미국 쪽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 애플 등등 해서 봐야 되겠죠. 테슬라 등등. 여기가 조금 조정을 줘야 제약바이오 우리 국내 쪽으로도 조금 들어올 수 있을 듯한데, 여하튼 어제는 미증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 연휴 앞두고 하락했다 해서 나스닥 0.68%,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달 이제 이번 주에 FOMC 정례회의 일단 동결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연준 위원들 계속 금리 인상, 추가적인 인상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가 63.9로 전달 기록한 59.2, 시장의 예상치 60.1을 모두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인상의 또 가능성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말 그대로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은 인상보다는 일단 동결 쪽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또 왈가불가하겠죠. 여하튼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일단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은 월요일날 미국장이 또 휴장이니 일단 우리 국내 증시 일단은 우리 조금 또 다음 주부터는 그죠, 조금 추세가 바뀌려고 하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쪽에 우리 허주마 유방암 치료제 철수한다라고 하네요. 이게 한 1, 2년 전부터 그죠, 셀트리온, NHS 자금 지원 논란에 영국에서 유방암 치료제를 철수한다라고 합니다. 1, 2년 전부터 영국에서 이게 아무튼 좀 아무튼 의료보험 제도가 개선되면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도 철수하느냐 마느냐 조금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철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허셉틴의 비특허 버전인 허주마의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영국의 의료 전문 매체에 따르면 셀트리온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의약품 조달 시스템과 관련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시장에서 허주마 철수한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영국 법인장 매튜 애틀러스턴의 VPAS 리베이트 상승이 억제되지 않고 높은 비율로 계속된다면 영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유방암 치료제 호주마의 공급 중단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여하튼 리베이트 비율을 계속 올림에 따라서 뭐 우리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그죠. 일단 다른 글로벌 제약사 부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제약사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셀트리온, 허주마, 영국 쪽에서 철수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영국의 일단은 단일 국가 뭐 한쪽이고 또 모든 의약품이 아니고 그죠. 일단 허주마 쪽 부분이니까 일단은 큰 영향은 네,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이 6월 17일 이제 6월달 볼 수 있는 사항은 네 2분기 셀키향으로 넘어가는 계약 공시권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네, 셀트리온의 2분기 네, 매출의 기준 자체가 컨센서스가 6,352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업이익은 2천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1분기 때 네, 셀트리온 매출 5,900억 나왔죠. 그래서 계약 그때가 4,063억대가 나왔습니다. 4,063억대 네, 매출 5,900대가 나오면서 네, 차액 자체가 1,900억 정도 차이가 났던 사항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논리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논리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 2분기 때는 그죠. 1분기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또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약간 케미컬 쪽에 대한 부분도 1분기 때는 1,900억 정도가 나왔지만 일단 2분기 때는 한 2,100억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1분기 때도 제약 케미컬 쪽에 대한 부분이 1,500억에서 2분기 때 2,300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균치를 적용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평균치가 2,100억대. 작년에 2,300억대 부분이니까 그죠? 이거보다는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또 2분기부터 이제 또 테바 쪽에 대한 CMO 매출 부분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컨센서스 6,352억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 자체가 대략 4,180억, 대략 4,200억대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단 아까 약간 플러스로 테바에 대한 CMO 또 몇백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단순하게 2분기 쪽에 대한 2,300억, 2,100억, 200억 정도의 또 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해서 보면 여하튼 이번에 셀키향으로 넘어가는 계약 공시권 일단은 4,200억대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2분기 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일단 램심 SC는 그죠 1분기 때 한 1,600억대 셀키향으로 넘어가는 계약 공시가 나왔고 일단은 헬스케어 쪽에서 여전히 조금 5천억대 중후반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재고 현황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램심 SC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유플라이마 일단 미국에 승인 났죠. 유플라이마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일단 셀키향으로 넘어가는 그걸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플라이마는 일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체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램심 SC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죠. 일단은 1분기 때 1,600억 정도의 셀키향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원인 자체가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재고 부분도 있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남미 쪽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때 조금 비중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볼 수 있는 자체 유플라이마 쪽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 재고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1분기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략 한 1,800억대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억대에서 한 2,000억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이 재고 수준이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체 재고가 대략 2조 2천억에서 2조 4천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 재고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플라이마 미국에 승인 났죠. 승인 났으니 선재고 쪽에 대한 부분 또 어느 정도 셀키향으로 많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한 두 가지 재고 부분이랑 승인 난 부분 복합적인 일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2분기 계약 공시 유플라이마가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램심 SC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대략 5,600억대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때 일단은 셀키향으로 1,600억대 정도의 매출이 넘어갔던 상황이었고 실제 한 1분기 때 655억 정도가 팔렸습니다. 5,600억대 헬스케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1분기 때 많이 넘어간 이유
유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일부분, 남미 쪽에 대한 부분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요. 2분기 쪽에 대한 부분은 램시 메서시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고 유플라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이는 게 일단은 현재 그냥 전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 6월 달부터 조금 우리가 좀 3, 4주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수급이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6월달 어제까지 수급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달, 5월달까지는 외인 기간 연기금들이 계속 샀죠. 3월달부터 셀트리온 기간 연기금 등에서 모두 샀던 상황이었고, 이 수급 자체가 6월달부터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5월 24일인가요? 유플라이마가 미국 승인 나면서 그때부터 약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쌍봉을 찍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간 쓰리봉을 찍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유플라임에 대한 미국 승인에 대한 부분, 물론 당연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재료 소멸 부분이라든가 수급 등 여러 가지 영향 사항으로 쌍봉과 쓰리봉을 찍고 빠졌던 상황이었고요. 그 시점부터 수급이 조금 바뀌면서 6월달 기준상으로 지금 현재까지 외인들은 셀트리온 41만 주를 매도하고 있고, 기간은 13만 주, 그리고 연기금은 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한 55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누적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누적 외인들은 대략 96만 주를 매도하고 있고, 기간은 여전히 130만 주, 연기금 여전히 52만 주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 매도 물량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6월달 현재까지는 수급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조금 바뀌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연기금 지분 확대 공시가 나왔죠. 일단은 6월 1일 기준상으로 연기금이 셀트리온 쪽으로 1169만 8천 주 정도 해서 지분율 7.99%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략 20만 주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연기금 비중을 대략 85% 정도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대략 한 1152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7.9%대 큰 변동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과거에 연기금이 셀트리온 과거 최대 수량으로 가지고 있었던 수량 자체가 1230만 주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83만 6천 주 정도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여기 또 배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앞으로 저는 또 계속 연기금은 당분간은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그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연기금은 다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샀다가 또 팔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마찬가지 4월, 5월, 3월부터 4월, 5월까지 수급 자체가 좋아지다가 셀트리온과 동일하게 6월부터 외인들은 44만 주를 팔고 있고, 기간은 2만 1000주, 그리고 연기금은 13만 4천 주를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을 셀트리온과 똑같은 수급 현황으로 47만 주 정도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팔다가 어제 잠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추이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요. 또 합병을 앞두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 일단은 또 연기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달 현재 정권사 레포트들 나온 현황을 보시면 6월달 셀트리온 쪽으로 3개의 정권사가 나왔습니다. NH, 교보, 다울 쪽에서 각각 목표가 24만원, 다울 22만 5천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매출액 상으로, 평균 매출 상으로는 셀트리온 2조 5,600억에 영업이익 한 8,100억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H가 7,900대 부분이고 나머지 8,300억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5월 달에 정권사들 레포트 나온 게 셀트리온이 14개 부분인데, 그때 평균 매출 2조 5,800억에 영업이익 8,200억, 매출은 13.3%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7%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한 14개, 12개 정도가 나왔죠. 네. 매출 평균액 2조 2,600억에 영업이익 2,600억.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영업이익도 13%대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는 쪽으로 5월달 정권사 레포트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6월달 다올투자증권에서 95,000원에서 매출액 2조 2,600억에 영업이익 2,300억 해서 매출액은 15.1%, 영업이익은 4.4% 늘어나는 현재까지 보고서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올해에도 매출액과 영업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일단 램시메스시랑 유플라이마가 또 일단은 또 변동폭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키워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날부터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조금 바뀌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목요일 날 셀트리온은 밑꼬리가 달린 음봉 부분이었지만 헬스케어 밑꼬리가 길게 달린 도지형 양봉 부분이었고, 제약도 마찬가지 5일선까지 돌파해주는 밑꼬리 달린 양봉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마감 영상에서 요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상으로 잠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어제 금요일날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모두 5일선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도지형 양봉으로 5일선을 돌파를 해줬고, 헬스케어 5일선 위에서 마찬가지 양봉 모습, 제약도 마찬가지 5일선 위에서 양봉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조금 그동안 셀트리온 외인들, 기관들 양 매도에 개인만 매수하다가, 물론 하루만 보고 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 9,300주 소폭 매도세가 들어왔지만 연기금의 매도세는 6일 연속 계속 매도세가 나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큰 이슈는 아니지만 여하튼 5월 31일 MSCI 지수 리밸런싱 기점 상으로는 일별 공매도 수량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쌍봉 부분이었죠. 이 가격대 18만원 17만 후반 18만원 가격대, 이번에는 이 근처까지 오면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봉 가격대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여기 쌍봉에서 조금 떨어졌던 부분 자체가 5월 24일 날 유플라이마 승인이 나오면서 재료 소멸 자체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시점 기준상으로 대부분 조금 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저는 아무튼 주관적인 견해상으로 조금 오르다가 떨어졌던, 최근에 이렇게 계속 흘려내렸던 부분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동일한 사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RTO전도 마찬가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HLB도 마찬가지,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없는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삼형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주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2분기 실적이라든가 그런 악재 부분을 미리 조금 선침해 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 한데요. 아직 2분기도 끝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셀케양으로 넘어가는 계약 공시도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계약 공시가 아주 저조한 상태로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하면 2분기에 대한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셀케양에 대한 계약 공시도 안 나왔던 시점, 그리고 여러가지 시장 정황상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수급 현황 사항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자체로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쪽으로 공매도 자체가 3일 연속 10만 주 이상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5만 주, 그리고 그저께도 21만 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16만 7천 주에서 3일 연속 일단은 좀 공매도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5월 31일 날 MSCI 지수 리밸런싱 상황으로 53만 주의 공매도 수량이 나온 이후 전후 기점으로 공매도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같이 보셨던 대로 목요일 날부터 뭔가 조금 바뀌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제는 또 FTS 지수 리밸런싱 부분이었죠. 그 이슈 부분인데 그 이슈 사항이 좀 외인 쪽으로 잡혀야 되는데 부분인데 그죠. 일단은 기관 쪽으로 대량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사모펀드 쪽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 그죠. 계속 대량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쪽으로 어제 12만 3천 주, 그저께 12만 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여드렸다시피 투신 쪽에서 이틀 연속 조금 대량 매수세가 잡혀져 있는 부분 사항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리봉 부분이었죠. 요 7만 7천 원 라인대 매물대 상단 가장 큰 매물대 상단 7만 7천 원 라인대 부분 요게 쓰리봉 받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7만 7천 원 상황에서 또 흐지부지하게 좀 며칠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대응이 빠르신 분들,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또 박스권 상단 쪽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일부 익절,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항인데 여하튼 7만 7천 원 라인대, 아까 셀트리온은 17만 후반, 18만 라인대, 헬스케어는 7만 7천 원 라인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뚫으면 그죠. 이거 뚫으면 종가상으로 뚫어주면 다시 이제 8만 원대는 또 쉽게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 자체가 바뀌고 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상으로 과매수 구간, 셀트리온도 과매수 구간, 어제부로 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도 며칠 동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가 어제부로 마찬가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동일하게 가장 힘이 없다가 5일선 가장 먼저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공매도 수량 자체는 상대적으로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대비해서 큰 이슈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 박스권 자체가 상단 자체가 9만원 부분입니다. 요 9만원, 아까 헬스케어 7만 7천원, 셀트리온 17만 후반, 18만원대 라인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기관들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면서 수급 자체가 그동안 개인만 매수하던 수급 자체가 조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셀트리온 삼형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은 외인보다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마찬가지 사모펀드,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도 마찬가지 스토캐스틱 상으로 과매도 구간에 포착이 되면서 일단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았던 이유 다시 한번 저는 정리하자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요일 날부터 바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대응, 매수 매도 대응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 6월달부터 본다라고 하면 아까 셀케양 계약 공시 그리고 PBM 등재 여부 쪽에 대한 부분, PBM 등재 여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주분들이 헬스케어 IR팀에 전화를 해서 그죠 확인한 부분, 주요 PBM 한두 곳 쪽에 7월 출시 시점에 일단은 등재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되면 그죠 굉장히 좋겠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PBM 업체별로 진행 과정 자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사항, 짧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중소형 업체들이랑 또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는 당연히 미국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대 업체 PBM 쪽이랑 먼저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6월 17일, 7월 1일 출시일까지 얼마 안 남았던 상황이었죠. 수급 차트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 부분. 제약바이오 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올랐다가 빠지고 반도체 지금 단기 과열권,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 1분기까지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변동성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점을 계속 조금씩 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에코프로 BM 등 해서 여하튼 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달 이제 유플라이마 출시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7월달 회계 이슈에 대한 최종 레포트가 보고가 금감원에 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최종 레포트가 보고가 되면 정선위에서 한두 달 정도 또 결과 분석을 한다라고 하죠. 결과 분석을 하면 늦어도 9월달 쪽에 회사 쪽으로 통보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셀트리온 관계자랑 또 통화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관계자가 임원인데요. 임원이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한 부분, 우리 주주분들이 또 금감원이랑 여러 또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 회계 레포트 부분이랑 합병에 대한 그 진행 부분이랑은 무관하다라는 또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회사의 답변 부분은 그거였죠. 일단은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종 레포트상 이상이 없다라는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합병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합병 신청까지는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합병 승인에 약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3분기쯤에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M&A 가시화권, M&A 자체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 가시화되는 시점, 또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쯤에 회사에서는 일단 램시메터시 신약 승인 부분 10월달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달 내지 조금 늦어지면 한 11월달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이제 3분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관련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회사가 계획된 일정으로 이야기했던 4분기 때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에 대한 부분 같이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물론 그 전제 조건 자체가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조건이었고,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상으로 펀드 운영, 그런 조금 복합적인 게 모두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회사의 계획 부분은 4분기 정도, 그리고 7월달 정도에 회사에서 합병 관련해서 뭔가라도 하나 보도자료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또 그 통화 내용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난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최근 2-3주 동안 또 계속 조금 또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하튼 목요일부터 조금 바뀌고 있는 시점 자체가 다음 주부터 확실하게 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